준비하라고 했거든요. 그걸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체크를 하면서 자기 카메라로 사진 찍고 이렇게 그릴 곳을 찾자 이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제 각자 이름을 쓰도록 했어요. 제가 그리고 싶은 데다가 보시면 다 자기들이 쓴 거예요. 겹쳐요도 나왔어요. 겹쳐요는 이제 자기들끼리 만나서 서로 해결을 하도록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벽화 사업이 멋지게 끝났어요. 이게 이제 심부로 벽화 사업을 통해서 인파워를 한 사례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조직에서 또는 공동체의 사람들이 우리가 책에 많이 나옵니다. 인파워가 중요하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것을 실제로 구현해내는 방법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여기서 했던 방법이 크게 두 가지. 하나는 자율권을 주는 거, 그리고 마스터, 최고를 향하도록 자극해주는 거죠. 질문을 통해서.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그 다니엘 핑크가 이야기한 거는 퍼포스라고 해서 나보다 더 큰 세계에 대한 기여 이런 거라고 했어요. 근데 두 번째 그들에게 최고의 벽화가 무엇인지라고 하는 질문에서 스스로 이게 이 사회와 연결되어 있다는 걸 스스로 찾아내버렸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아주 즐겁게 해냈다고 했습니다. 가공리 사례예요. 여기는 여기도 또 저에게 굉장히 좀 이상한 미래가 왔었는데요. 요즘 이제 그 마을에 가보면 저런 번역사업 또는 마을 단위 프로젝트들이 있어요. 농수산식품부가 주로 돈을 대고 있고요. 1년에도 수조씩 돈이 농촌으로 흘러들어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컨설팅 회사들이 붙어 있기도 하고 프로젝트들을 하고 있는데 3년 내지 5년 정도 엄청난 돈을 쏟아부었는데 가서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효과는 뭐냐면 갈등이 늘어나고 있어요. 마을이 더 잘 살아지고 마을 사람이 더 행복해진 게 아니라 오히려 그 돈이 투입됨으로 해서 갈등이 더 커져버려요. 굉장히 골치를 앓고 있어요. 작년부터 이제 저와 농수산 식품부도 교류를 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퍼실리테이션이 도입되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 나누고 있는 중인데요. 그런 프로젝트 중에 하나로 보험 컨설팅 회사가 그 번역의 이제 프로젝트를 관장을 하고 있으면 저에게 연락이 왔어요. 10시간짜리 의사소통 교육을 좀 해달라 이렇게 요청이 왔어요. 제가 그 전화를 받고 그 마을 주민들에게 10시간짜리 교육을 내가 어떻게 시켜주지? 도대체 10시간 무슨 말을 해줄 수가 있을까? 그 나이 드신 그 엄청난 의사소통의 경험을 해오신 분들에게. 그래서 이제 받고 일단 시간은 됩니다. 제 스케줄에 해놓고 돈은 욕심이 나잖아요. 그래서 가서 다시 전화를 했어요. 이러이러한 사정인데 10시간 동안 그분들이 정말 그 지루한 교육을 받게 할 수는 없을 것 같다. 제가 그렇다면 실제 갈등을 해결하는 방식으로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는데 사실 그것은 교육이 아니라 워크샵이고 퍼실리테이션이 될 것 같다. 그렇게 변경해서 해도 되겠느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괜찮다는 거예요. 제 마음대로 하라는 거예요. 야, 뭐 하고 이제 구상을 다시 바꾸어서 중간에 약간의 개념에 대한 이야기를 전혀 안 한 건 아니지만 대부분은 워크샵으로 진행하기로 하고 가게 됐습니다. 당연히 이제 그 마을에도 갈등이 존재할 것이다 가정을 하고 미리 이제 전화를 한번 해봤어요. 제가 가서 무엇을 제가 언제 가기로 했는데 그때 무엇을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뭐 그때 회의 있고 교육받으라고 하네. 그러니까 정부에서 주민들이 참여에 의해서 프로젝트를 수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요구를 하니까 그게 모이면 이제 참여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모이니까 참여.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전혀 참여가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교육을 하는 거죠. 가는 길은 아주 너무 멋있었어요. 충북 영동인데 비가 와서 좀 흙탕물이 하는데 경관이 너무 아름다운 그런 마을이었어요. 강의식 배치가 되어 있으면 제가 가서 배치를 우리 학생하고 같이 열심히 배치를 바꿨어요. 순서를 간략하게 잡아서 게시를 해놓았고요. 오신 분들에게 물었어요. 오늘 뭐 한다고 오셨습니까? 또는
어떤 기대를 갖고 계십니까? 라고 물었어요. 이제 굉장히 난감했어요. 맞아, 그런 거 물어보니까. 그냥 왔으니까 감이라고 가지. 왜 자꾸 문다. 그런 분위기예요. 네. 해외 날짜가 되어서 왔고, 가곡 번역 교육을 받고자 왔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이제 대체 그냥 교육 한다니까 오고 의무라고 하니까 받으러 오신 거예요. 나는 오늘 무엇을 배우려고 온 것보다는 강의를 들으려고 왔다. 네. 말이 좀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왜 왔는지 모르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현실이에요. 그러신 분들이. 그냥 오라니까, 오고 가라니까 하고 그러는 거예요. 이분은 또 한 수 위세요. 굉장히 많이 이런 일이고요. 감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번 강사는 잘하는지, 이번 강사는 졸리는지 이런 거 심사하러 오신 거예요. 심사위원이시. 그렇게 시작했어요. 그림을 그리겠어요. 여러분 마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서 그려봅시다. 제가 그럼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슈를 파악하기 위한 방법이거든요. 리치 픽처라고 제가 부르는데 아주 못마땅하게 생각을 했어요. 제가 그걸 그리려고 하니까. 뭐 그냥 강의를 하면 그냥 내가 졸든지 말든지 재밌으면 듣든지 웃든지 그럴 텐데 그걸 또 시키니까 이제 굉장히 귀찮아집니다. 한참을 이제 이렇게 뭐 막막하게 앉아 계시다가 이거 하나 쓰셨어요. 그리고 강사가 자꾸 와서 옆에 가서 뭐 좀 그려보세요. 그러니까 그냥 그리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다. 하셨어요. 싸우지 좀 말자. 벌써 이 작은 문구에 벌써 싸우고 있다 이 뜻이잖아요. 싸우고 있다. 바로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저게 그림을 그리라고 해서 그림은 안 그린 것 같지만 저기에는 엄청난 정보가 담겨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다른 옆에 팀, 세 팀으로 아까 가석이 있었죠. 여기서는 아까 거기는 위원장님이 있던 테이블이에요. 여기는 위원장이 없는 테이블. 위원장님 하하. 뭔가 냉소가 흐르고 있죠. 번역사업에 대하여 특별히 아는 게 없어서 라고 말을 했는데 그것은 딱히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고 믿을기가 아니는 것이 다 정보가 들어있는 거죠. 엄청난 정보가 이 안에 들어있는 거죠. 웃겨. 여기 보니까 지도자 교육. 여기는 잘못이다. 저 위원장 페이퍼에는 저 사람들 좀 그분들 만나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마을 주민들 좀 정신교육 좀 시켜라. 서로 그렇게. 여기는 아주 복잡하게 그랬어요. 완전 안 되세요. 박수 쳐주세요. 박수 쳐주세요. 여기가 이제 번역 사업인데 7개 마을이고요. 3개 2예요. 회의를 하면 이렇게 따로따로 앉는 데요. 이 벽에. 그리고 여기는 또 공연장입니다. 항상 불만족하다. 화기애애했으면 좋겠다. 상대방 의견 존중해주고 경청도 해줬으면 좋겠다. 백조를 위하여 화이팅. 하지만 열망도 있는 거예요. 뭔가 발전했으면 하는 열망이 마음속에 있는 거죠. 서로 존중했으면 좋겠는데 의견 주장에서 강하다. 그래서 모임 때마다 큰 소리가 납니다. 자, 이제 제 과제가 생긴 거예요. 이분들의 이분들의 이 막혀있는 소통의 벽을 허물고 이들이 갈등을 해결해서 서로 파악할 수 있는 걸 만들어내야 되겠죠. 물었어요. 참 퍼실리테이션이 코칭과 비슷하게 물으면 다 해결되거든요. 물었어요. 해결하고 싶은 게 뭐세요? 포스트잇에 좀 써서 내보세요. 또 귀찮아요. 근데 이때부터는 조금씩 참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저번에 그려서 붙여놓고 이렇게 하니까 뭔가 이야기가 되네. 그러니까 자기들은 처음에 그릴 때는 제가 그걸 벽에다 붙일 거라고 상상도 못했어요. 그런데 그걸 또 갖다 붙이니까 깜짝 놀란 거죠. 보니까 이 위원장이 어쨌거나 있잖아. 또 위원장이 쓴 것도 이쪽에 있잖아. 야, 이거 내가 쓴 말이 전달이 되는 거야. 공유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가치가 느껴지는 거야. 쓰라고 한 거지. 처음에 귀찮아 죽겠던 일이.
이제 가서 이렇게 붙여내기 시작합니다. 조금 더 이제 그렇습니다. 날로도 여쭙기도 하고 조금씩 발전을 시켜나가요.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뭔지 한번 투표 한번 해봅시다 했더니 의견 존중. 여기 이게 뭐냐면 제가 발음하기 참 죄송스럽습니다만 똥고지예요. 엄청난 여기 엄청난 불통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그럼 권역사업은 뭐 하는 거예요? 라고 물어봤어요. 이게 이제 열망이 있는 걸 자극하는 그런 느낌. 그렇다면 이거 왜 하시는 거죠, 여러분? 발전을 위해서 한다는 이야기가 당연히 나오겠죠. 가끔 뭐 이렇게 참여에 대한 참여의 사다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정리를 제가 해놨어요. 분들이 써내신 걸 가지고 자 그렇다면 권역사업은 소득증대하고 살기 좋은 말을 하자는 건데 이거 되려면 뭐가 필요하겠어요? 하고 이제 적어내신 것들 쭉 연결을 지어서 그래서 꼬리를 물고 나가봤어요. 나가봤더니 막혀있는 데가 이거였어요. 주변 정리가 안 된다. 이게 경관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프로젝트가 소득 증대 사업도 있고 경관 사업도 있고 뭐 이렇게 관광 유치 이런 이제 큰 그 사업의 카테고리가 있는데 여기는 그 아까 보셨듯이 경관이 굉장히 좋은 데잖아요. 경관을 더 가꾸기 위한 돈을 5년 동안 70억 투자되는 사업이에요. 근데 주변 정리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사업장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불만이 많죠. 경관 먹고 사는데 오히려 사업한다고 경관을 해치고 있으니까 이게 불만입니다. 근데 이게 도대체가 왜 이게 안 되는지에 대해서 그 리더 그룹에게 불만을 갖고 물었어요. 근데 이거 왜 안 하는 거예요? 물었어요. 사업자가 누가 하는 거죠? 사업자가 한다, 시행자가 한다, 감독자가 한다. 왜 안 하죠? 이 사람들이 주민 말을 안 듣는다. 요 말을 하는 순간 어떤 이야기가 나왔냐면 주민 말을 위원장이 가서 해야지 이런 말이 저쪽에서 나오거든요. 또 위원장이 했어. 거기서 소통을 하고 주민들은 위원장이 뭔가를 먹고 말을 안 하고 있어서 지금 저지른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대요. 그것을 대놓고 말을 못하고 속으로 가르치고 있었대요. 위원장은 도대체 이 사람들이 나만 일하는 게 아니잖냐. 나만 잘 먹고 잘 살자는 게 아니잖냐. 근데 이렇게 합조 안 하고 맨날 모이면 뒷담화만 한다. 이게 이제 위원장에서 서운하고 불만입니다. 자기는 자기 시간 애써서 뭐죠. 네, 희생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냥 모였다고 뒤에서 얘기만. 이 사람들은 좀 제대로 좀 하지. 자기들이 직책을 맡아서 많이 넘겨주든지 아니면 좀 제대로 하든지 주변 관리도 제대로 못하고 그러고 있으니 이게 뭐냐. 이렇게 불만이 쌓이는 거예요. 여름처럼 다가오고 관광객들이 몰려올 텐데 서럽게 되어 있으니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 말이 딱 되는 순간 아니 말을 잠깐만 저거 아니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그 짚고 넘어가야 된다 그래서 이쪽 그룹에서 저거 잠깐만 그러면서 확인을 하는 거죠. 진짜 얘기를 했느냐. 얘기했다. 근데 왜 안 하느냐. 주민 말이라고 무시를 합니다. 주민을 깔보는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지가 바로 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 바로 진전이 돼요. 이쪽이 이제 그 위원장 그룹이에요.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이제 파고들었어요. 주변 정리 하고는 있는데 주변 정리가 안 된다는 게 무엇입니까? 좀 더 정확하게 봤더니 뭐 청소도 안 된다, 쓰레기가 있다, 잡초가 우거져 있다, 죽은 나무가 있는데 심었는데 죽어버렸다, 뭐 이런 관리를 더 해야 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요. 사진작가가 왔는데 사진작품 안 나오겠네 이런 말 하더라.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불만이라고. 그래서 왜 하지 않을까요? 물었어요. 또 이런 이야기들이 쭉 나왔어요. 궁극적으로 보니까 감독자가 책임하기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들의 책임을 명확하게 하려면 우리가 가서 그들에게 일깨워줘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분들이 뭐라고 했냐면요. 오늘 워크숍 한 거 전부 다 그대로 가지고 와서 그들한테 보여주자. 이게 너무 우리가 이야기해놓은 이것을 그대로 보여줘서 그래 가자. 이거는 그날 바로 저녁 먹고 집에 돌아갈 때 가면서 주변 정리 안 되고 사진 찍어 가자. 바로 결손이 다 됐어요.
그래가지고 저녁 먹는데 전부 제 앞에 오셔가지고 소주 한잔 주면서 처음에 저한테 이제 신뢰를 한 거잖아요. 그림을 안 그렸으니까. 미안해가지고 처음에 그림이라서 내가 못났다 했는데 이게 뻥 뚫린 것 같다고 그러시면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워크숍이 잘 끝났고요. 이렇게 진행됐던 장면들이고요. 그 다음에 뭐 다른 이슈들, 또 마을의 다른 이야기들도 시간이 좀 있어서 나누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이틀 동안 소통한 일에 대해서 어떻게, 누가 언제 무엇을 해야 될지 3W 해가지고 확실하게 했어요. 소감을 물어봤어요. 소감을 물어봤더니 이제 처음 하면 화냐에 달라요. 처음에는 강의 잘하나 못하나 벌어봤던 분들인데 이렇게 아주 좋은 말들을 많이 썼어요. 교육을 받아서 외가 풀렸다. 5번의 약속을 나아가길 잘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고요. 별로 기대는 하지 않고 왔는데 기록을 하면서 강의를 들으니 더 재미도 있고 머릿속에도 기억이 남는다. 기록이 최고입니다. 강의를 통해서 많은 것을 보고 있겠습니다. 제가 기록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중간에. 네, 이렇게 두 가지의 사례를 보여드렸고요. 제 강의는 또 참여하는 게 특징이니까 옆에 분들하고 좀 짝꿍 손을 한번 잡아보시죠. 두 분 옆에 분하고 잠깐 옆에 분 네, 앞선 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이제 그만 오세요. 세 가지 질문인데요. 셋 중에 하나만 하셔도 좋고, 세 가지 다 한번 커버를 하셔도 좋고요. 한 5분 정도 시간을 드릴 테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발표해드린 두 가지의 사례에 대해서 인상적이고 이런 것 참 인상적이었다. 그게 왜 그랬을까? 우리 조직, 여러분이 관여하고 있는 커뮤니티나 조직에서는 어떤 연관성이 있는 한 대화를 나눠보시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중에 한 분이 먼저 말씀을 꺼내요. 시작해주시죠. 직접 다녀온 마지막 마을이 경남 마을 천안 정부에서 정부에서 와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지지부진 하니까 그 마을 주민과는 나가서 보기만 해도 정치
거실로 소셜로 모든 그룹에 대한 소신을 기본으로 나는 이제 그룹에서 내일사들은 다 그룹 책임으로 아예 형태로 이동하는 거예요. 이거 같은 경우는 저 자체가 이런 느낌이 같이 제 여기에 이동하는 열심히 그런 형태가 어디 일상적이에요. 마치고도 이렇게 조금 생소한 약간 시대생들이라고 해서 옛날에 지역에서 회사에 있는 정책 결정이나 이런 거 하려고 하면 사람들을 데리고 밖에 나가서 의사결정 회의를 해나가는 그 일을 맡는 사람이 파실리테이터거든요. 이런 부분을 양쪽 또 열띤 대화를 하고 계신데요. 끝나고 나면 시간이 잘 정리되니까 한세대 교수님인데 나오신 대화를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페이지에 하는 데가 공부를 많이 하세요. 네. 공항 보려고 자, 전시 주목을 박수 세로 시작! 네. 먼저 맡겠습니다. 저는 학교에 있습니다. 처음에 제일 처음에 이렇게 과정을 보여줬지만 이 잘한가 보자 이러고 왔잖아요. 네. 완전히 오픈마인드 하니까 크로스된 마인드 이렇게 왔어요. 아공하고 아마 이런 분야가 상당히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거를 아이스 브레이킹 해서 그걸 일단 옷을 벗기겠다는, 풀기했다는 그 과정이 안 나왔는데, 네. 그 노하우를 좀 가르쳐줬습니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렇게 부러진 상태에서 이제 참여하게 하는 거예요. 제일 큰 게 이제 참여죠. 뭐 밥상에 앉아서 숟가락을 하나 넣고 밥을 먹는 거하고, 다 차려놓은 밥을 먹는 거하고는 다른 것 같은데, 참여를 잘 하게 해주면, 네. 그게 굉장히 큰, 네, 그게 굉장히 큰,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용기 내서 감사드리고요. 한 분만 더, 네, 어떤 대화를 나누셨는지 몰랐어요. 네. 네. 저는 강의를 하는 입장에서 네. 처음에 10시간이라고 했잖아요. 네. 10시간을 어떻게 풀어가는가 모르겠는데 포스트잇 하고 전지 부장하고 필기록을 가지고 10시간을 채우시고 그거는 자율성, 자율성이 오히려 소통에 더 도움이 되는구나. 책임감이 따르는구나. 그거를 느꼈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네, 작은 사례이지만 그런 시사점들을 얻을 수 있는 거였고요. 동영상을 통해서 이제 조금 이제 개념적으로 한번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거 혹시 앰프를 어디서 켜야 되나요? 이건 저 그림이 중요하니까요, 소리보다는. 어떤 사건을 한쪽에서 보면 어떤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다른 쪽에서 보니까 또 다른 인상을 주네요. 전체를 볼 때에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 미국의, 영국의 가디언 수석 광고예요. 10년 전, 아주 오래된 광고인데, 네. 이거 한번, 이것도 아까 두 분끼리 한번 말씀 나눠보세요. 첫 장면, 두 번째, 세 번째가 어떤 장면이었다고 보셨는지. 옆 사람하고 잠깐. 네. 그리고 그 근거, 그렇게 생각한 근거가 무엇인지. 첫 번째는 저 사람이 나쁜 사람. 두 번째는 저 사람을 해치는 거야. 일부를 본 것과 전체를 본 이게 시사점이 뭘까요? 어떤 전체를 봐야 된다.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외모로 평가하는 건 좀. 아, 그렇죠. 예, 저도 굉장히 감정하고 싶어요. 이거 많이 잊었네. 또 어떤 시사점이라고 있었죠? 단면만 보고서 평가할 수가 없다. 조금 반대로 생각해 본다면, 과연 인간이 전체를 볼 수 있는가? 라는 정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것이 바로 코어워크의 정당성일 수가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퍼실리테이션은 굉장히 집단을 향하는 것이거든요. 그룹의 시너지를 내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고, 퍼실리테이션은. 그러니까 우리가 놓칠 수밖에 없는, 인간은 궁극적으로 단면만을 볼 수밖에 없고 하나의 앵글에서 볼 수밖에 없고 일정한 시점에서 볼 수밖에 없는 그 기본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건 여러 사람이 같이 일할 때다. 그런데 문제는 그 여러 사람이 같이 일할 때 갈등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걸 해결을 못하니까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귀찮고 힘든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많은 리더들이 갖고 있는 고충이죠. 그러니까 그냥 내가 지시해서 그대로 해. 이렇게 해버리고 아주 편한 방법을 택하는 거죠. 그 해결할 묘안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하지만 다시 돌이켜 생각해보면 한 사람의 관점보다는 여러 사람의 관점을 합할 때 좀 더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런 점을 시선할 수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고요. 이제 조금 더 설명을 드려보면 비밀을 이제 여러분들이 해내셔야 돼요. 그렇다면 과연 그 여럿의 관점들을 쉽게 담아내서 하나로 만들어가는 비법은 무엇일까? 라고 하는 게 이 두 개 그림 숨겨져 있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옆에 짝꿍과 짝꿍 잘 만나신 분들 좋으시겠어요? 회의 1과 회의 2의 차이점이 무엇인가 찾아보세요. 이건 이제 공통점이 있어서 제가 묶어놓은 거예요. 1과 2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한번 탐색을 해보시죠. 제가 좀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네, 하나씩. 1, 2가 있고요. 이런 그림, 이런 그림, 이런 그림. 이런 그림이 있고요. 이렇게 있어요. 한번 두 분끼리 얘기를 해보시죠. 어떤 차이점이 퍼실리테이션인데 그
그 주된 내용의 소통의 기초. 네, 근데 저건 하자라는 걸 향해서 보고 있어요. 지금 얘기하고 그렇지 얘기하고 자, 찾아낸 것들을 한번 소개해 주시죠. 어떤 걸 찾아냈어요? 네. 자리 배치도 네, 찾아냈어요. 1번은 네. 한 사람을 향해서 집중 한 사람에 집중을 하고. 한 사람 2번은 마주 보면서 서로 이제 뭔가를 하는 것 네, 그런 게 같아요. 그런 차이가 있네요. 네. 또 어떤 차이? 반대 같나요? 네. 1번은 뭔가 자유분방한 네. 그 의견을 즐겁게 네. 그런 느낌이고 2번 같은 경우는 어떤 특정 그 뭐랄까 그 경영생이 아니면 그거를 분위기를 압도하는 그 사람을 중심으로 그게 끌려가는 느낌이 경직된 느낌이 들고 옳고 그른 게 없어요. 그런 게 느끼면 그게 다 답이에요. 네. 또 어떤 걸 찾아? 이거는 이미 정형화된 어떤 주제를 놓고 네. 거기에 대한 길을 찾아가는 것 같고요. 이거는 그런 것이 없이 전체가 모여서 하나를 뭔가를 만들어내는 네. 그래서 창의적일 수 있다. 1번은 네, 그렇게 2번은 보입니다. 정형화돼서 그렇게 보일 수 있다. 그렇게 가능, 이렇게 보여요. 그렇게 보이는데, 그렇게 가능하게 하는 어떤 것이 하나 있어요. 뭘까요? 리더 눈높이 같은 거. 그거는 어쨌거나, 그럴 것 같긴 하지만 증거가 마땅치 않아요. 자리 우리가 배치? 잘합니다. 자리 배치도 하나 있네요. 그죠? 네. 자리 배치가 여기는 어떻습니까? 그리고 옷차림도 옷차림. 저쪽은 다양한 뭐 도구를 활용하는 것 같아요. 여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칠판, 포스트잇 이런 게 있고 이쪽은 그냥 맞습니다. 프레젠테이션용 할 수 있는 우리가 흔한 비율밖에 없는 아, 이게 여러분이 다 찾으신 것 같아요. 아, 훌륭하십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우리가 퍼실리테이션이 작동하려면 네. 첫 번째 가져야 되는 전제가 있습니다. 모든 아이디어는 동등하게 규정. 사장님의 아이디어와 사원의 아이디어가 동등하게 귀중하다라고 가정을 깔고 들어가지 않으면 소통이 일어나지 않아요. 왜 그들이 참여했냐면 자신의 목소리가 귀중하게 받아들여진다라고 느꼈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러고 있었지만 참여하기 시작합니다. 귀중하게 느껴질 때 참여합니다. 연장자와 연하자가 동등하게 그 아이디어가 받아들여집니다. 가진 자와 없는 자의 목소리가 똑같이 받아들였을 때 가능해집니다. 퍼실리테이터가 할 일은 이것이 틀림없이 불균형이 생겨요. 파워에 따라서 RMS가 달라졌을 때 퍼실리테이터가 대입을 해서 계속해서 상기시켜줍니다. 이 사람의 말씀도 귀중합니다. 라는 걸 끊임없이 상기시켜주면 사람들이 오히려 권력자마저도 아 여기 진짜 의견들이 반영되는 공간이구나 라고 해서 굉장한 참여의 에너지를 받게 됩니다. 큰 존재. 이게 그 프레즈가 한글 쓸 때 가끔 이런 현상이 나타나죠. 그렇죠? 그 다음에 아까 동영상에서 잠깐 말씀 나눈 건데요. 서로 같은 것도 다르게 본다. 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몇 개의 동영상이 있는데 그걸 다 보여드리지 못해서 죄송한데 우리는 이럴 수밖에 없죠. 앉아있는 자리에 따라서 각도도 다르고 또 자기의 선호, 과거의 경험에 따라서 필터를 가지고 바라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근데 중요한 것은 다른 상대방과 내가 다르지 않다면 과연 내가 상대방으로 얻을 수 있는 게 뭔가를 생각해 본다면 다를 때만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다를 때만 얻을 수 있는 그 귀중함을 오히려 나와 다르다고 해서 대척하고 경계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 삶이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똑같으면 아무것도 얻을 게 없잖아요. 나와 생각이 똑같다. 또래라는 누구나 지고 싶지 않고 가진 사람이나 사원이나 후배나 또는 나이가 적은 사람도 절대 지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자녀들 길러봐서 아시잖아요. 첫째한테 둘째가 지려고 하나요? 하잖아요. 자기가 훨씬 나이가 어린데도 지려고 하지 않아요. 이걸 퍼실리테이터가 다 수용하고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소통은 궁극적으로 보면 참여거든요. 네, 참여의 또 본질적인 의미는 의견을 반영시키는, 의사결정에 반영시키는, 그냥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의사결정에 반영시켜줘요. 이게 굉장히 큰 핵심인데 굉장히 어려워요. 퍼실테이션이 그걸 해내게 하는 스킬이라고 보죠. 이건 매우 복잡해서 사실 시간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부분인데 추가적으로 따로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그것이 작동하는 몇 가지의 원리만 설명을 해드릴게요. 첫 번째는 심판의 연계. 이게 뭐냐면 우리는 보통 어떤 사안을 놓고 의견을 나누면 바로 심판을 하기 시작해요. 바로 심판을 해요. 저지먼트가 바로 영어로 서스펜션으로 저지먼트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자, 지금은 아이디어만 냅시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판단은 뒤에 합시다. 그러니까 그 비판과 판단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릴 테니 지금은 아이디어를 먼저 냅시다. 이때 모든 아이디어를 동등하게, 규중하게 시도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객관적으로, 합리적으로 평가를 내려봅시다. 심판을 연기시켜주는 역할을 퍼실테이터가 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서브처럼 이게 엄청나게 중요해요. 우리의 회의는 아까 회의 1은 서브 쳐놓고 했잖아요. 포스트잇도 붙여놓고 큰 전지도 붙여놓고, 저도 그 마을 회의에서 큰 전지에다 그림이 있고 그걸 붙여놨고, 그게 집단 기억 장치. 그룹 메모리라고 부르죠. 집단 기억 장치. 근데 회의 2에서는 개인 메모리가 노트, 개인 글 공유될 수가 없어요. 저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것과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확인될 수가 없어요. 그룹 회의 때는 반드시 그룹 메모리를 쓰셔야 돼요. 그것이 회의가 성공한 비결입니다. 합의가 안 일어나는 이유가 다 각자 자기 메모리 갖고 있으니까 이 회의가 진전되고 있는 그 과정도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렇죠? 내가 이게 판단을 내릴 때 어떤 정보를 조회해야 되는데 조회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서브 처럼 있으면 바로 조회할 수 있어요. 바로 이 파일을 가능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균등하게 발언을 기회를 주시고, 또 자세 이렇게 나누어놨다고 자세 이렇게 했다고 했잖아요. 그런 것이 공간 배치 매우 중요하는 거죠. 그 강의실 배치에서는 참여와 소통과 그다음에 합의에 의한 의사결정을 해내기가 매우 어려워요. 물리적으로 어려워요. 그다음에 퍼실테이터는 철저하게 중립을 지키고, 어느 부분에 서지 않는 철저하게 중립을 지키고, 그런 것들이 가능합니다. 하는 거죠. 퍼실테이션이 쓰여지는 것은 뭐 어떻게 보면 아까 누군가 말씀해 주셨는데, 사람이 모여서 하는 일에는 다 필요하겠죠. 우리가 사람이 모여서 보통 이런 거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조직 또는 뭐 집단 또는 공동체가 있는 곳이라면 퍼실테이션은 항상 필요할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뭐 제가 그려낸 퍼실테이션을 하나의 그림으로 표현해보려고 시도한 제 그림입니다. 이 목적이고요. 집단이 어떤 목적을 향해서 회의를 하거나 워크숍을 하거나 이렇게 하게 되는데, 처음에 아이디어를 확산하고 분석하고 평가해서 나중에 결정에 이르게 되는 과정이고요. 그 중간에는 퍼실테이터의 이러이러한 스킬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그림으로 표현해 보고요. 그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일어나게 하려면 퀘스천을 잘 할 줄 알아야 되고, 잘 들을 줄 알아야 되고, 네. 아까 에너자이징 말씀해 주셨는데, 그 사람들 에너지를 내리는 게 필요하고, 잘 기록을 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고요. 네, 제가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께서 남아있는 질문 있으세요?